근데 이게 시진핑한테는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이건 김정은이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하고 심지어 시진핑 뺨을 때린 거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거든요. 지금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자, 평양시 5만 세대도 군인이죠.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지방발전 정책도 군인이 다죠. 신포시 바닷가행시장 자랑하지만 이것도 군인이죠. 군인밖엔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김정관 제1국방상이 내각 부총리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조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중관계는 순망치안이라고 그래서 입술과 이와의 관계로 보통 비교를 합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2023년 북한의 대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 살아남은 이유도 중국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갔어요.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다 중국군과 함께 같이 들어왔다는 설이 있거든요. 중국이 얼마나 북한한테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중국이 시진핑이 친서를 보내면, 연하장을 보내면 그건 노동신문 1면에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은 27일 날 보냈거든요. 12월 27일 날. 1면에 나왔어요. 시진핑은 1월 3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몇 면? 3면에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시진핑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보내왔다라고 하는 기사 안에 시진핑 이름은 안 들어있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부인, 신표, 웬남은 베트남이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중 관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충격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이게 2023년 7월 27일 날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7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이에요. 이날 대규모의 열병식을 해요. 그때 이제 중국 대표단 특사, 러시아 특사단을 지금 불러오거든요. 여기 누구냐?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뻘쭘하니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리홍충이라고 하는 중국 전인대 부의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리홍충은 뻘쭘하게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웃고 떠들고 뭐 거의 진짜 뭐 껴안을 것 같은 요 군복 입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러시아 안보석인데 그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너무 즐겁죠? 요게 지금 북중러 관계를 상징한다. 자, 한 사진이 또 있어요. 왜 리홍충이 이렇게 뻘쭘하냐? 요 사진 때문입니다. 이때 7월 27일 날 리홍충이 왔으니까 특사니까 친서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에. 그 친서를 주는데 요 장면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자아내는 장면이라고 지금 중국의 SNS 뭐 틱톡이나 이런 데 막 떠 있대요. 니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이 장면 잘 보세요. 김정은이 리홍충으로부터 시진핑의 친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받고 있어요. 두 손으로 받고 있죠. 옆에 통역이 뭐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시진핑한테는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게 김정은의 집무실이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옆에. 이게 복도예요. 경축 공연장 복도에서 시진핑의 친서를 길에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쇼이구예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친서 왔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결례 중에 결례예요. 자, 오른쪽은 뭐냐? 이건 2018년 9월 달에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북한 구구절이에요. 정권 수립 기념일.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서열 3위였어요. 리잔수가 주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요? 받고 있죠. 이거 어디예요? 집무실이에요. 공손하게. 이렇게 받아야 돼.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김정은이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하고 심지어 시진핑 뺨을 때린 거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거든요.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시진핑의 연하장은 여러 사람들 섞어서 이름도 안 나오게 구석정에 박아놔. 그 다음에 이미 2023년 7월 달부터 시진핑 뺨을 때려. 이거는 관계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악화된 데는 주범은 바로 북러 관계입니다.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안에 북한이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북러 관계가 좋아지니까 북한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중국 손아귀에서 삐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노동당 전원회의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5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러시아 통과 군부가 약진했어요. 왜냐? 북러 관계가 뭐 있어요? 군사력밖에 없지. 그러니까 노동당에는 김정은이 총비서고 요 밑에 정치국이 이 친구들이 핵심이에요. 합치면 한 30명 내외 되거든요. 여기 최고 높은 인간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 총리인 김덕훈, 지금 이제 박태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최룡해, 이건 이제 최고인민회의 국회,
그 다음에 이제 당 비서 조용원, 실세니까 조직 담당. 그 다음에 군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리병철, 5명.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어요. 여기 한 10명 돼요. 최선희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후보위원이 한 12명 돼요. 합치면 30명 되죠. 최선희가 후보위원이었다가 정치국 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최선희면은 모스크바 가고 외무상이잖아요. 푸틴도 만나고. 그렇죠. 최선희가 약진을 한 거죠. 자, 최선희가 정치국원으로 후보위원에서 승진했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리영길 총참모장. 우리 지금 합참의장이거든요. 야전군의 최고사령관이에요. 리영길이 정치국원으로 또 진입을 해요. 리영길은 누구예요? 인민군 러시아 파병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이면서 군부가 약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정관이라고 하는 국방성 부총리로 승진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합참의 차장이 경제부총리가 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면적으로 약진을 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총리가 된 박태성은 과학, 교육, 기술 이쪽으로 특화된 인물이에요.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뭐 하는 데냐? 바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데예요. 그럼 러시아한테 정찰위성 기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바스토친이 간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박태성도 러시아에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김정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부총리로 갔을까요? 군인이. 이건 김정은의 아픈 아킬레스건이 나옵니다. 군인이 어떻게 경제 담당을 해요? 군인이 전면에 나서는 걸 계엄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가동되는 게 계엄이거든요. 군인밖에 없으니까. 근데 군인이 왜 평시에 부총리가 돼요? 지금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자, 평양시 5만 세대도 군인이죠.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지방발전 정책도 군인이 다죠. 신포시 바닷가행시장 자랑하지만 이것도 군인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 산림집도 군인이죠.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수해복구도 군인이 해. 군인밖엔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김정관 제1국방상이 내각 부총리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는 북한 경제는 엉망이고 군인회의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원회의 키포인트, 저는 뭐 최선희 뭐 이런 것보다 바로 김정관에 주목해요. 왜 군인인 인물이 부총리가 됐을까? 안 돌아간다, 군인회의는. 사실상 계엄 경제다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기괴한 고요, 긴 침묵, 한마디로 2025년 1월 3일이잖아요. 드디어 북한이 침묵을 깨고 보도를 했어요. 탄핵 사태. 물론 그전에도 했는데 16일 날,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죠. 16일 날 보도했어요. 요전에는 언제 했느냐? 11일 날, 12일 날 보도했어요. 탄핵 사단은 3일 날, 4일 날 났잖아요. 거의 한 달 지나는 동안 딱 4번만 보도했어요. 보통 노동신문이 6면 나오는데 6면이 국제면이에요. 여기에 남한 소식을 실어요. 왜 국제면이 실을까요? 김정은이 말했잖아요. 우리 딴 나라야.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대남 비난을 하다가 막상 탄핵 사태가 벌어지니까 한 달 동안 4번 보도한 셈이거든요. 1월 3일까지. 그럼 너무나 안 한 거죠. 1월 3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괴뢰 한국에서 사상 초의 연속 탄핵 사태로 사회 정치적 혼란 확대,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체포를 요구하는 항의행동 1연일 전개. 이렇게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그럼 과거에는 어떤지 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탄핵 인용이 됐을 때는 조선중앙 텔레비전 북한 주민들 오는 데서 2시간 20분 만에 보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기각됐을 때 이틀 후에 보도했거든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기이하게 오랫동안 보도를 안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의 명분을 뭐라고 삼았어요?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나 아니라니까. 뭐라고 말하면 혐의가 더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 동안 최근에 쓰레기 풍선 왔다는 얘기 못 들었죠. 탄핵 사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버렸어요. 한 달 동안. 왜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할 거니까 가만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조용히 있는 거죠. 조용히 있는 거죠. 야, 시끄럽대. 저기 난리 났어. 그런데 뭐라고? 저긴 대통령이 임기가 있다고? 우리 수령동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아니, 겨우 저 잘못 갖고 쫓아내? 우리 수령동진 더 많이 잘못하는데? 실제로 한 얘기예요. 탈북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텔레비전 보고 온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야, 큰일 났네, 시끄럽네, 그러다가 지도자가 바뀐다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린다고? 끌어내린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차가 이렇게 많아?
남조선에? 건물이 왜 이렇게 높아? 아, 남조선 헤어스타일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싫은 거죠. 2025년 달력을 이번에 제가 봤더니 평양의 야경이거든요. 차가 없어요. 그럼 차를 일부러 없앴느냐? 아니에요. 가끔 다녀요. 한두 대씩.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 보도할 때 여의도에 사람만 딱 보여줘요. 사람 모여있는 거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건물 보여주고 난리가 났었거든. 자유가 있어? 저렇게 잘 살아? 처음에는 신나서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죠. 다 세 번째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북쪽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설들이 많이 나오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진위 여부가. 도발하게 되면 무력 충돌하잖아요. 그런 무력 충돌은 북한이 두려워해요. 의외로. 왜냐? 그동안 무력 충돌 과정에서 북한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언제? 연평해전 1차, 2차 해전, 대청해전 때. 안타깝게 우리 참수리 정이 침몰해서 기습으로 어쩔 수가 없었죠. 기습당하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괴멸당했어요.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전에도 우리도 희생이 있었지만 저쪽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저쪽이 170발을 발사했지만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형편없었어요. 우리 K9은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 불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확하게 북한 진지를 때렸어요. 포병 레이더에 있었으면 저쪽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들은 남한과의 충돌에서 뽀비야 공포가 있어요. 과거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하면 북한군은 숨죽였어요. 빌미를 줄까 봐. 총알 다 회수하고 방아쇠 봉인하고 심지어 총구까지 봉인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 정도로 거기다 북한은 지금 11,000명 인민군 북한 크루스커 보냈어요. 10월 기준으로 거의 1,000여만 발, 1,000만 발 가량의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이 러시아로 갔어요. 북한도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군사분계에서 뭐 작업하고 뭐 방벽 쌌던데 그건 방어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비상계엄 이번 탄핵 사태가 전이돼서 충돌로 이어질 걸 두려워하는 거죠. 풍선도 안 보내잖아요. MD에서 그 어떤 자국도 안 해요. 아주 조용히 있어요.